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논란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일에 임명됐죠. 최 처장의 과거 발언,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문, 이, 임, 노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박창지 부대변인님, 저는 참 이게 궁금한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쭤보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공직을 맡기 전에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하신 얘기고 이분이 또 앞으로 내가 이런 목적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리해서 봐야 되는 면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새로 출발하는 정부나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면은 여러 가지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해왔고 그것이 전문 영역에서 많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렇게 인사 검증에 있어서 다양한 면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인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첨혁신처장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명심교 교주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최동석 처장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뭐 삭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사과도 하고 했지만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저런 발언을 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문성은 기본이에요. 그 분야에 당연히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도덕성까지 갖춘 사람이 고위 공직에 진출해야만이 믿고 맡길 수 있다. 그 사람에게만이 국민의 혈세를 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이요 참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동석 처장의 발언들을 보면 국학아세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냉철하게 현실을 보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부를 해서 고위 공직에 오른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고위공직에 올라갈수록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두지 말라는 성현들의 말도 있어요. 경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동석 처장의 발언을 보면 재밌는 게요.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그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껄끄러워했고 민주당이 분열할까 두려워했던 친문계,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과거에 할 발언이고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 발언을 보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논란이 지속된다면 이분이 맡은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어떤 인사혁신이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이런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좀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위원장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발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좀 모아본 건데요. 아까 대장동 이야기 들으셨고 이번에는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수님이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겁니다. 장효 변호사님,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되게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형수 욕설 이게 부적절하죠. 당사자가 사과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뭐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이제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소환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굉장히 강도 높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정쟁의 또 소재가 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 친민주당 성향 그리고 뭐 진보로 분류되는 그런 유튜브 성향의 그런 채널에서 사인으로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엄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개인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좀 과도하게 칭찬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이게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대선 국면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대선에 승리해야 개헌 국면을 끝낸다라는 게 엄청나게 이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는 앞에 놓인 숙제였다 보니까 다소 이제 과도한 발언이 나온 부분,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앞서 나갔다, 이거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욕설이 발달한 것은 우리 삶이 고달팠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발언 들었고 이번에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들어보시죠.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매우 아쉽죠. 전반적인 당의 가치에 배치되는 발언들, 그다음에 생각들 이런 부분이 이제 따져져야 될 겁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네. 박주민 의원도 당의 가치와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요 비판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도 그렇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다 인사 관련한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특히 성 문제 관련한 부분은 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 단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사도 표명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맞죠. 예. 근데 물타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항상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사적인 인사 제도에 관련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과거에 한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과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또 재차 3차 하실 태도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전의 후보자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 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5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동석 처장의 반문재인 성향이 드러나는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속속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친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부장님.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신이 쓴 책의 계엄과 관련된 부적절한 그 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인사권자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10개월의 그 임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내 가장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주무처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많은 사람이 과연 이 공직자와 관련된 또는 그 유관기관과 관련된 인사안을 냈을 때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 친명 횡재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비명 횡사하는 인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하게 될 인사 혁신안이 바람직한 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던짐으로써 이 정권과 이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듯이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창진 부대변인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누가 추천한 걸까요? 현재 저희는 당내로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눈높이가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그 기준선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사생활의 영역, 감정적인 영역과 직무 능력을 좀 분리해서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절차적인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진 사퇴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본다면 스스로 좀 결정하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예. 있는 만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런 사례가 이제 어떤 여론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방향, 그거에 의해서 주도권이 뺏긴다는 느낌이 들 때 과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께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태도의 변화가 있는 만큼 직무적인 능력 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한편 최동석 처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남긴 SNS 글이 있었는데요. 이를 놓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조국의 있어빌리티에 속는 이유는 신원서판이라는 오래된 무의식적 판단 오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던 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 맞받았어요. 입안에 도끼를 갖고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황운하 의원은 이런 발언들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추천을 누가 했느냐, 잘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선대위에 합류했던 인사도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지금의 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내부에서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친문 인사들, 우상호 정무수석도 거기에 이제 공세 대상이 됐기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더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발언을 검증을 하기는 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문제되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또 판단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